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20분입니다. XOXL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시 10달러 근처에 올 수 있을까요? 미국의 고용지표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중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급등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지루한 행보장에 있는데요. 오늘 소폭 올라서 마이너스 27%예요. XOXL은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6% 수익 구간입니다. 조정받으면 매수하려고 대기 중인데요. 10달러 근처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10달러 근처까지 떨어진다면 나머지 갖고 있는 자금을 모두 몰빵할 생각이에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평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10달러까지 조정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려고요. 내일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는 이제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공장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있고요. 또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우방국들에 대한 제조업 시설들을 미국 내 유치해서 일거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부터 이민자를 받지 않아 일자리에 비해 노동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늘 국내장도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기간만 2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61선을 깨면은 21선까지 조정받고 반등할 것 같고요. 네이버도 21선까지 짧은 조정 후 다시 반등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삼성전자를 꺾고 반도체 매출 세계 1위에 올랐다는데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며 매출이 줄어든 사이 TSMC는 꾸준한 생산 주문 실적을 바탕으로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TSMC 지난해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6%가 증가했답니다. JP모건에서 S&P 지수에 대해 상승 랠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S&P 500 지수는 온종일 보합권을 맴돌다가 0.2% 내렸고 다우는 1.14%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14%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시티그룹은 지금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은 거시경제 환경이 중대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3,700에서 4,000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관계자는 S&P 500 지수가 강력한 기술적 저항에 가로막혔고 이를 돌파할 만한 이벤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4,100에서 3,800 사이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그래프는 계속 행보 중에 있어요. 그래도 오늘 0.49% 올라서 12,205원입니다. 시티그룹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경제 재개에 나선 중국 증시가 가파른 반등을 보이는 데 이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상승할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 이유는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앞으로 본격화될 예정인데다 중국 정부도 경제성장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이미 정점이 지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대도시의 경우 감염률이 70에서 80%에 이른다며 해당 조사 시점 이후에도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이 지속된다는 점은 중국이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의료 재앙이 중국의 빈곤 및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지만 예상보다 덜 치명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한 중국인들의 경제활동 복귀가 급격히 늘어나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올해 중국 경제가 기대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5.5%를 제시했고요. 중국 당국 정책의 초점도 다시 경제 성장에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비교해 중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더 나을 것이라고 시티그룹은 내다봤고요.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반등할 전망인데 반해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기지인 광저우가 주민 감염률이 85%에 달아 코로나 정점이 지났답니다. 스탠드 차트 회장은 스위스 다보에서 열린 세계 포럼에서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불타오를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비드의 재기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과 매우 중요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지원, IT 부분과 같은 일부 부분에 대한 규제의 강도 또는 규제 단속을 줄이는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런 모든 것이 중국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쏘아올린 할인 경쟁에 중국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이 뛰어들었는데요.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안방인 중국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고요. 글로벌 전기차 업계 전반의 할인전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의 시발점으로 인해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CATL이 도산한 리튬 강산을 경매로 인수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CATL은 지난 16일 파산 기업 스노우웨이 마이닝 채권자 회의에서 구조조정 투자자로 최종 선정되었고 CATL이 사실상 인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작년 말 경매 절차가 종료됐을 당시 6,730억 원이었던 이 파산 기업의 평가액이 1조 1,700억 원으로 73.9%가 뛰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배터리를 앞세워 차값을 경쟁 모델에 대비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해 현대의 아이오닉 등에 맞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1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한국 사무소를 열고 홈페이지를 개설한 비아디는 최근 전기차 6종에 대한 상표권 등록과 함께 딜러망 구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실제 딜러사 후보로는 비아디 지게차를 수입하는 코오롱 글로벌과 비아디 버스 국내 총판인 GS 글로벌 등이 거론되고 있대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에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3만 6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십억 명의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이 기간에 중국이 한 번 더 길고 심각한 코로나19 파동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중순 정도가 되면 중국의 코로나도 잠잠해질 것 같아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요. 쏙소리 4% 이상 오르고 있어요.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데 마음은 쓰리지만 일단 따라가지 않고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